자, 5단원의 마지막 챕터, 사람의 유전입니다. 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부터 나와 있군요. 일단은 한 세대가 길죠. 요즘 뭐 80년에서 100년 가까이 되죠. 자, 그래서 관찰이 어려운 거예요. 특정 형질이 유전되는 방식을 관찰하기 어렵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측정하기가 어렵다. 한 세대가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자손의 수도 적고, 그 다음에 대립 형질이 복잡해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키만 해도 그냥 뭐 큰 키, 작은 키 두 종류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전기분포 형태로 센치 단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대립 형질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 다음에 또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유전의 영향을 갖다가 유전만의 영향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교배 실험도 당연히 뭐 불가능하겠죠. 자유롭게 교배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 사람의 유전 연구는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고요.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계도 조사, 엄마 아빠 또는 이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위로 또 그 위로 해서 이렇게 집안의 그 가계도를 조사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전의 영향과 환경의 영향이 어떻게 어떤 형질에 유전의 영향이 크냐, 환경의 영향이 크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건데요. 자, 쌍둥이는 일단 일란성과 이란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란성과 이란성. 그러니까 수정란이 한 개냐, 수정란이 두 개냐. 일란성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똑같은 애들이죠. 하나의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2세포기 이럴 때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2세포기가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게 일란성 쌍둥이고, 이란성은 수정란 자체가 두 개예요. 원래 난자는 한 달에 한 개만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배출된 난자에 이제 종자가 와서 이제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자가 두 개가 배출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개의 난자가 나왔고 각각 수정이 된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 만약에 태어난 시간이 다르다면은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남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유전자 구성은 달라요. 서로 일란성의 경우에는 기억해 두시고, 자, 일란성 같은 경우는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이 서로 뭐 멀리 떨어진 곳에 살다가 보니 많이 차이가 났다, 이런 거는 주로 환경에 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일란성 같은 경우는 뭐 둘의 영향을 다 받겠죠. 일단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도 또 특징이 달라질 수 있고요, 형질이. 자, 이런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통계 조사도 하고,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의 어떤 뭐 유전자 구성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통계를 조사할 수도 있고, 최근의 연구 방법으로는 DNA 분석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DNA 자체에 분석하는 방법들, 그래서 뭐 친자 확인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DNA 분석에 의한 방법이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유전에 대한 얘기를 가보죠. 자, 유전의 종류는 크게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 22번까지가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상염색체에 있는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요거에 의한 유전, 1번부터 22번에 있는 어떤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의 관계가 없어요. 이건 남성 여성 관계가 없어요. 남녀에 따라서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가 없다. 자, 봅시다. 일단 혐알기 같은 경우는요, 우성이 혐알기가 가능한 유전자래요. 열성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열성이야? 혐알기 불가능한 열성, 여기가 스몰 a. 그러니까 상염색체 유전은요, 기호로 표시할 때 그냥 A, B, C, D 이런 걸로 그냥 표시해 주시면 돼요. A, B, C. 성 유전만 X나 Y 또는 XX 이걸로 이제 표시해 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열성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열성을.
그러면 혐알기가 가능한 사람은 대문자 A나 또는 대문자 A, 소문자 A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족에는 있는 게 우성이고 없는 게 열성이래요. 보족이 없는 사람은 뭐 스몰 a, 스몰 a에 해당되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뭐 B로 해도 되고요. 스몰 b, 스몰 b 이렇게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혐알기 이마선 모양, 또 보족의 눈꺼풀, 귓불, 엄지손가락 모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유전이다. 일단 이렇게 제목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성인 경우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외카풀이 열성이군요. 왜 중요하냐? 엄마가 쌍꺼풀이야, 아빠가 쌍꺼풀이야. 엄마는 이제 동그랗게 적는데요.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적는데, 엄마도 쌍꺼풀이야. 부모가 쌍꺼풀인데 딸내미를 낳는데 딸내미가 외꺼풀인 거야. 이런 경우는요, 항상 열성을 먼저 찾는 거예요. 외꺼풀이 열성이네. 그러면 스몰 a, 스몰 a 적고요. 하나는 엄마한테서 왔고 스몰 a 하나는 아빠한테서 왔어. 아빠는 쌍꺼풀이야. 그럼 대문자 a가 하나 껴있는 거야. 아빠는. 엄마는, 아빠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는 쌍꺼풀인데 잡종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숨어있던 거야. 숨어있던 게 나한테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열성을 찾아서 열성을 표시해 주고 추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열성인지 모를 때는 가계도의 자료가 나올 거예요. 가계도 이렇게 눈꺼풀이 뭐 귓불이 나왔다. 귓불 아빠 분리형, 엄마 분리형, 아들 나왔는데 아들이 부착형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 그러면 이게 부착형이야. 귀가 얘 붙어 있는 거야. 부착형이 엄마 아빠가 안 나타났는데, 엄마 아빠에서 형질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식에서 나타났어. 이게 바로 열성인 거죠. 열성. 이렇게 열성을 찾으시고 스몰 a, 스몰 a 적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이렇게 적으시면은 아하, 엄마 아빠는 잡종 유전자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혐알기 유전에 대한 하나의 샘플인가 보네요. 한번 볼게요. 이걸로 혐알기 유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혐알기 유전 일단 상염색체 유전이고요. 혐알기 가능한 게 대문자 T, 불가능한 게 소문자 T래요. 대문자 T는 소문자 T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나왔고 이렇게 표시해 주고, 쭉 보니까 혐알기 불가능한 게 요 색깔이죠. 이걸 먼저 찾는 거예요, 항상. 혐알기 불가능 요거네요. 4번. 4번에는 소문자 TT 적었잖아요. 적혀져 있죠. 요거는 하나는 이쪽에서 온 거고 하나는 이쪽에서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1번, 2번은 이렇게 잡종이에요. 1번, 2번은 잡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보니까 혐알기가 가능하죠. 대문자 T, 아빠한테도 이거 받아, 이럴 수도 있고요. 엄마한테 이거, 아빠한테는 요거 요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3번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4번하고 5번이 만나서 6번, 7번을 지금 6번, 7번 애를 낳는데 둘 다 보니까 소문자 T가 들어가 있는 잡종이네. 그 5번 같은 경우는요, 정상이잖아 지금. 그럼 대문자 T야. T를 가지고 있어. 근데 대문자 TT라고 보자. 대문자 TT라고 보자. 그러면은 대문자 T, 소문자 T니까 6번, 7번 가능하죠. 그 다음에 대문자 T와 소문자 T가 5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대문자 T, 소문자 T 6번, 7번 가능하고요. 여기 소문자가 있으니까 소문자 TT끼리 만나면은 열성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성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어. 자료가 없어. 그러니까 5번은 요것도 되고 요것도 가능은 하다는 거야. 확실히 이거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5번은 요놈하고 요렇게 만나서 6번, 7번이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요건 그냥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둘 다 가능한 거예요. 5번도. 자, 이렇게 가계도를 추적한다는 얘기예요. 열성인자 찾아서
부터 추적이 시작이 되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열성을 찾아서 소문자끼리 적고 추적을 하세요.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쭉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혈액형 얘기도 나왔습니다. 혈액형도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상염색체 유전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중간 유전이 안 된다고 그랬죠. A형하고 B형이 우열이 없다고 그랬죠. 예, 이런 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혈액형은 여기 보시면 A, B, O 세 가지가 관여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고요. 자, 유전자 A, B는 O형에 대해서는 우성이고요. A, B 사이에는 우열이 없어요. 자, 그래서 표현형은 4가지인데 유전자는 6가지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A, A나 AO 이 2가지 유전자형이 전부 다 A로 표현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있어, 아빠가 A형이야. 그 다음 엄마가 있어, 엄마가 B형이야, 이렇게 표현됐거든.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O형이래. O형은 이것밖에 없거든. O형은 OO밖에 없어, 유전자형이. 그러면 이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고, 이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혈액형이 AO, BO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열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열성이에요. 열성이에요. B는 BB나 BO가 B형으로 표현되고요. 자, AB형은 우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AB 하나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네. AB형은 AB 밖에 안 되고, O형은 OO 밖에 안 된다는 거야. 자, 엄마 A형, B형인데 자식이 AB형이 나왔어. 이게 아빠가 A형, 엄마가 B형인데 아들이 AB형 나왔어 라는 얘기는, 뭐 이런 경우는 아빠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아빠가 A, 엄마가 B 이거일 수도 있고요. 아빠가 AO, 엄마가 BO 이래도 가능하죠. 요거하고 요거 만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4가지 케이스의 조합이겠네요, 이분들은. 뭐 그렇게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A 이걸로 해볼까? AO, BO가 결혼하면 AB도 나올 수 있고, AO도 나오고, BO도 나오고, OO도 나오네. 자, 엄마 아빠가 A형과 B형인데요, AB형인데 자식이 AB, A형, B형, O형 다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바로 요거네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은 AO형, 한 사람은 BO형. 요렇게 결혼하면 4가지 혈액형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혈액형 역시 양쪽에서 하나씩 받아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따질 때는 요거 먼저 따지는 게 좋습니다. 자, 3번입니다. ABO 혈액형 분석입니다. 보면은 여기 O형 보이잖아요. 이런 거 보이면 먼저 적는 거예요. 55 얼마나 좋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요 A형이네? 그러면 1번은 A5형이겠죠. O형이 와야 되니까. B형도 O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O 만들려면 여기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 놓고 자식이 B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야 되네요. BO형.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한쪽씩. 자, 그 다음에요, 상유전 말고 이제 X나 Y에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걸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1번에 반성유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반성유전.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녀에 따라 다른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뭐 생맹이나 대표적인 게 혈액병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X염색체상에 있어. X염색체상에 있는 거야. 여자 같은 경우에 XX잖아. XX인데 여기 한 군데 유전인자가 있어. 그러면 얘는, 이 여자는 정상이야, 정상. 이 유전인자가 열성이라서 요걸 나타내주는 유전인자들이 열성이라 얘는 정상이야. XX로 나타난 여자 당연히 정상이지. X 프라임, X 프라임 이렇게 둘 다
유전병을 가진 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뭐 생맹이나 혈액병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요, 아빠한테 Y는 무조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X를 받으면 정상이고 엄마한테 X 프라임을 받으면 이러면 생맹이에요. 남자가 나타나는 비율이 훨씬 큽니다. 반성 유전은 남성이 나타나는 빈도가 더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생맹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 한번 봅시다. 정록 생맹은 붉은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을 못하는 유전 형질로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 X상에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정상 유전자가 우성입니다. 정상 유전자가 우성, 생명 유전자는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정상이 생명 유전자보다 우성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나타난다. 남자 같은 경우는 하나만 갖고 있어도 생명, 여자는 둘을 다 가지고 있어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가계도 분석을 할 때요, 생명을 먼저 찾는 거예요. 뭐 이런 표같이 가계도 분석이 나왔다. 지금 요게 생명이네요. 그럼 밑에서부터 찾는 게 좋아요. 4번 5번부터 남자네, 남자가 생명이야, 여기 나와있는 대로 X 프라임 Y 이거 적는 거예요. 여자가 생명이야, X 프라임 X 프라임 이렇게 적고요. 요 Y는 무조건 아빠 거거든요. 요 Y는. 그럼 요 X는 누구예요? 요 X 프라임은 엄마 거예요. 이 엄마는 X 프라임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쪽 5번에 딸내미 가볼까요? 요 X 프라임이 아빠가 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엄마한테는 요 X 프라임이 온 거죠. 이렇게. 엄마 2번은 정상이니까 X 프라임 하나에 정상 X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마는. 요런 걸 요렇게 부릅니다. 보인자. 여기 나왔네요. 보인자. 여자 같은 경우에 생명 유전자를 반쪽만 가지고 있으면 보인자라고 불러요. 정상이에요. 근데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딸내미는 정상이네요. 정상이네요. 얘가 정상이네요. 그러면은 아빠한테서는 무조건 X 프라임 받잖아요. 아빠한테는 무조건 X 프라임을 받아요. 딸내미의 유전자 X는 X 하나는 무조건 아빠가 주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상 X는 누가 줬니? 엄마가 줬네. 그러니까 이쪽에 시험 문제가 그런 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3번은 정상인데 3번의 정상의 X 유전자는 누가 줬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엄마가 줬습니다. 엄마가. 자,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생명, 정록 생명 요거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요거 분석 한번 잘 해보시고, 뒤쪽에 있는 것도 한번 잘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하다가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카톡 사진 찍어서 카톡 보내주세요. 제가 풀어가지고 또 알려드리고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